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작과 마감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서 성공의 배를 울리는 시간, 오늘의 코인,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혜입니다. 한 박자 빠른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빠른 최신 이슈들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죠. 그럼 간밤 미증시 마감 시장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간밤에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35% 빠졌고요. S&P 500 지수가 0.30%, 또 나스닥 지수가 0.25%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 증시는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에 두고 몸살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결정될 예정이라서 다가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은 헤드라인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가상자산 과세가 2년간 유예가 된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고요. 어제 방송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히 중요하게 보셔야겠는데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월에 베팅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모건 스탠리 예측에 따르면 연준은 이달과 내년 1월에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80%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현재 가격 하락 속에서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죠. IBIT가 가격 하락 속에서도 큰 자금 유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9일 하루 동안 약 4천 개의 비트코인이죠. 약 3억 9,800만 달러의 규모가 유입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IBIT가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500를 돌파했고요. 이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신뢰를 확인하는 지표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세 가지 헤드라인 짚어봤고요. 더 알고 싶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에 QR코드 들어오셔서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체 코인 시총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10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는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주간 상승률을 보시면 주간 상승률은 여전히 4%대 오름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또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주간 상승률에서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강세 보였던 리플은요,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연기되면서 이번 주에 부진한 흐름을 보였네요. 또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도지코인 7위에 확인이 되고요. 1%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0위권에서는 마지막으로 17%의 급등세를 기록한 트론까지 전체 코인 시총 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인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더리움도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세 그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격도 500만 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알트코인들의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지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커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님 만나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퍼즈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락이 딱 심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 꼭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할 것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 부분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 어떤 소식부터 시작해야 될지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해볼까요, 전문가님? 한 이틀 연속 좀 하락세였어요. 비트코인 네. 사실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주일 네. 단위로 보면 막 주간으로 막 여전히 하락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막 10만 달러 올라가면서 막 너무 요동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들은 좀 박살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때예요. 많이 네. 들어요, 네. 사실. 보통 알트는 더 내리지 않아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손실된 거를 빠르게 복구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저것 손대기 마련인데 네. 제가 오늘은 코인 투자하다가 망하는 경우, 망한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코인 네. 투자에 실패하는 루트들이 있어요. 네. 네, 그 루트를 오늘 제가 그대로 좀 말씀드리고 이거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준비해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될까? 주식을 해도 삼성전자부터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뭐부터 사죠? 그러니까 일단 그냥 잡주? 잡주라고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좀 소형주? 급등주? 약간 이런 거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인덱스 펀드에 가입을 시켜 놓는다거나 네. 뭐 인덱스 펀드를 이제 자식 명의로 조금씩 산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네. 인덱스 펀드 혹은 뭐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는 경제나 투자 관련된 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이제 생긴다고는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회에 나왔는데 투자 안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쵸. 그 공부를 전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빨리 오를 것 같은 거. 약간 이런 거 위주로 투자해서 그런 게 아닐까. 또 그러고 투자 실패하고 본인 자식들한테는 또 야, 넌 절대 투자하지 마라. 약간 이게 대물림 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도 조급핑이거든요. 빨리 올랐으면 좋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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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저는 처음 시작하면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부터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는 신규 분들은 이제 제가 좀 마음을 대변해 보자면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알트코인들이 막 많이 오르니까 알트코인부터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도 사실 이해를 해요. 근데 나중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네. 미국 주식도 간 놈이 더 가요. 애플 시총 그렇게 높은데 애플이 더 가요. 엔비디아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더 가요. 또 가는 놈만 간다. 네. 네. 그래서 상위의 몇 개 종목만 시총 상위 몇 개 종목만 가져가는 그러한 전략들도 있거든요. 펀드들도 있어요. 근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처음 코인을 시작하면은 잡코인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업비트 요 거래량 왼쪽은 거래량 순으로 제가 이제 내림차 순으로 정리한 건데 요거 네. 제가 준비해온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은. 요게 왼쪽은 거래대금 순으로 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래를 했는지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리플 1위, 도지, 페페,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 여기까지는 페페 제외하고서는 메이저 코인 맞아요, 사실. 네. 리플, 도지도 메이저 코인이에요, 여러분. 네. 페페도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믹스칸데 메이저는 아니에요. 어. 네, 시총 상위권 아니어서. 네. 근데 페페는 뭐 어쨌든 뭐 급등하거나 뭐 상장해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 뒤에 하이브, 시바이누, 헤데라, 시바이누까지는 그래도 시총 괜찮은데 네. 뭐 샌드박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더리움 클래식 얘네들은 그냥 잡코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상위권에 올라 있는 거죠, 저. 네, 그러니까 거래대금 상위. 네.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원래 사실 메이저 코인으로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이라는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 일반적이면, 맞아. 네. 메이저 코인을 많이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 메이저 코인들이 위로 딱 줄 세우기가 돼야 되는데 뭐 사실 솔라나가 이 안에 없는 것도 좀 신기하고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뭐 트론이나 차라리 안 그러면 그런 게 있는 게 좀 더 맞아 보이는데 그런 게 없이 이런 코인들이 이제 쭉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하위 그러니까 하락률이 큰 순으로 쭉 나열한 거거든요. 보면은 하락이 큰 순으로 나열한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그냥 잡코인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네. 네, 그런 코인들 위주로 이제 매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잡코인들 위주로 많이 매매를 하시는 것 같다. 근데 보면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꾸준히 올라가는 코인이 있고 급등하게 큰 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급등하게 크면서도 꾸준히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이런 코인들은 한번 이렇게 딱 올라가면 다시 떨어져서 제자리로 오거든요. 근데 메이저 코인들은 그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요 잡코인들은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조금 오른 상태에서 또 옆으로 횡보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에서 횡보 그래서 대부분은
요런 데서 내가 사가지고 요런 데서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은 먹힐 수 있겠지만 여러 번 매매를 반복하면 결국에는 좀 많이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면 진짜 새로 들어오신 분들 한 10명이면 10명 다 손실을 처음에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 아, 퍼즈님도 그럴 때가 있으셨어요? 그쵸. 네. 저도 처음 코인 투자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비트 이더로 시작하긴 했는데 비트 이더로도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더 큰 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시총 낮은 걸 건드렸다가 네, 어쨌든 저도 네. 많이 잃으면서 공부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고 나서의 루트가 뭐냐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코인들 떨어지는 거. 이건 비트코인 골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구하다가 올랐다가 팍 떨어지는. 그러니까 요때 못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요런 코인들을 매매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로 너무 손실 많이 봤으니까 다른 걸 노려야겠다 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상장 코인을 그렇게 매매하세요. 네, 이거 공감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초반에 좀 잘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주식도 제가 주식은 많이 안 해봐가지고 주식도 막 상장하면 바로 이렇게 네. 이게 뛰는 거 노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노리는 것 같긴 하다. 생각 뉴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생각 보니까. 네. 네. 근데 이거 보면은 요 딱 상장만 하면 급등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네. 제가 심지어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문의가 와서 퍼즈님 제가 돈을 많이 드릴 테니까 상장 정보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상장 코인들 매매해가지고 사실 계속 수익을 내기 힘든데 혹시 수익을 많이 보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저번에 그 상장 코인을 해가지고 세 배를 벌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3배 보셨냐? 그러면 지금 자산이 많이 불어났겠네요. 라고 하니까 네. 3배 이후에 잘못 물려가지고 5분의 1 토막 나고 또 했는데 또 5분의 1 토막 나가지고 지금은 전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이걸 하시냐? 라고 하니까 지금은 손실이 너무 커서 상장 코인으로 복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빠르게 복구하시기를 네. 원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단기간에 돈을 잃는다고 해서 단기간에 돈을 벌 수는 없는 거다. 돈을 버는 속도는 똑같아요. 내가 자산을 2배 불리는 속도는 뭐 한 달 만에 반토막 난 사람이나 하루 만에 반토막 난 사람이나 안 그러면 뭐 3개월에 걸쳐서 반토막 난 사람이나 아예 잃어보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2배를 만드는 시간은 왕도가 없어요. 먼저 가는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네. 먼저 가려고 하다 보면 약간 도박처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빨리 잃으면 네. 빨리 복구하려고 해요. 그쵸. 마음이 아무래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너무 막 그냥 급격하게 잃어서 빨리 잃어가지고 막 너무 막 갑자기 반토막이 나서 해서 좀 빨리 한 달 만에 좀 복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복구라는 말 자체가 복구라는 말 써서 그렇지. 제가 갑자기 제가 한 달 만에 2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사기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네, 버즈님. 물론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사기인데 한 달 만에 반토막 난 걸 복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서 됩니다라고 하면 저는 사기꾼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조급증이 생기는 타이밍이에요. 딱 상장 코인으로 넘어오는 딱 타이밍이 네. 난 너무 빨리 잃었어. 그러니까 네. 난 빨랑 복구해야 돼. 약간 이런 타이밍인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네. 근데 그 변동성이 큰 코인 말고 또 복구하려고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다 보면은 네. 도저히 답이 없다라는 거를 좀 깨닫고 네.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복구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소수인가요? 없죠. 아예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요 마진 거래인데 네. 네, 마진 거래로 많이 넘어가세요. 그래서 마진 거래는 왜냐면 현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은 수익을 얻고 떨어지면 수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요 마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잘만 베팅하면 하락할 때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내가 100만 원이 있어도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빠르게 복구가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바이낸스를 capture 갖고 온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거 170%인데 이게 실제로 170%가 아니고 레버리지를 써서 곱하기 10배 레버리지 써서 170% 수익인 거예요. 실제로는 17% 오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보면은 100 곱하기 10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 125%까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순까지 가면은 이제 그냥 거의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왜 그렇죠? 이게
난이도가 너무 달라요. 어. 그러니까 현물이 더하기 빼기라고 하면은 선물은 이제 곱하기 나누기 수준이 아니고 미분적분 수준으로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선물을 맨 처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올라가는 데도 수익 거둘 수 있고 떨어지는 데도 수익을 거둘 수 있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네. 올라가는 데 떨어지는 데도 잃고 올라가는 데도 잃네? 요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잘할 것만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상 어쩔 수가 없는데 만약에 제가 1,000만 원을 매매했어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현물에서는 어쩔 수 없이 500만 원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선물에서는 5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어치의 매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됐으니까 그냥 1,000만 원 레버리지 써가지고 레버리지 써서 1,000만 원을 해가지고 좀 빨리 복구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겠어 안 들겠어요? 지금 이 방송 보면서도 그런 생각 하고 계신 분들 많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엄청나게 그런 생각 많이 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배율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점점 배율을 높여서 매매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 한 번 성공하면 또 빨리 복구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네. 한 번 성공하기도 힘들고 네. 그 다음에 한 번 성공해서 복구한 다음에 다시 현물로 넘어오면 괜찮은데 네. 계속 요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렇게 제가- 된다는 거 오늘 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교수님. 네. 제가 관련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시간이 되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네. 오늘은 제가 요거 롱숏 개념을 그래도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네.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롱의 개념을 그래도 잘 아시는데 떨어지는데 어떻게 수익을 얻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일단은 롱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생각을 할게요. 네.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100만 원이 있어요. 만 원짜리 100개가 있으면 이제 코인 하나가 1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요 100만 원으로 코인을 하나 살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네. 만약에 제가 200만 원을 빌렸어요. 네. 근데 200만 원을 빌리는데 이거를 거래소에서 빌리는데 요것도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총 3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300만 원에서 요 100만 원짜리 코인을 그럼 3개 살 수 있죠. 네. 그러면 요렇게 딱 산 다음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코인 가격이. 그러면 행복하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200만 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600만 원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600만 원에서 빌린 200만 원을 요걸 갚아요. 빌렸으니까. 네. 그러면 저한테는 400만 원이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코인의 가격은 2배가 되는데 저의 자산은 4배가 된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 쓰는 거예요. 네. 이게 롱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사서 이제 어쨌든 오르면? 오르면 파는 거 그리고 네. 갚고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요 롱까지는 사실 이해하기 쉬워 하시는데 숏은 조금 그러니까 공매도 요건 좀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는 공매도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일단 코인을 먼저 빌려요. 코인을 먼저 빌려요. 그래서 본인 요 담보금 있으면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코인 3개를 빌려버린단 말이에요. 빌리자마자 그냥 팔아요. 그럼 빌리자마자 바로 팔아버리면 제 손안에는 300만 원이 남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코인의 가격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코인 3개가 150만 원이죠. 네. 그러면 이 150만 원이 됐을 때 이 코인 3개를 사요. 그러면 제 손 안에는 300만 원이었다가 150만 원치 코인 샀으니까 코인 3개랑 150만 원 이렇게가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요 150만 원 요 코인을 거래소에 갚아요. 네. 그런 다음에 저한테는 이 15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이거 공매도랑 완전 똑같은 개념이네요. 제가 공매도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아, 네. 맞아, 숏이 맞아. 아니라? 네, 공매도가 숏이에요. 아, 네, 네. 똑같은 얘기예요. 네, 네. 네, 똑같은 얘기라고 아, 보시면.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롱이 공매수고. 네. 아예 그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네. 좀 다른 건 줄 아셨구나. 아, 네. 공매도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하셔서. 네네. 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하락하는데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숏을 좀 정리를 하면 공매도를 정리하면 빌려가지고 미리 팔아. 미리 팔고 하락한 다음에 그걸 사. 사서 갚아. 그러면 하락했으니까 그만큼의 차익이 있는데 그 차익을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공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갔나요? 가장 쉬운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들어본 설명 중에 네. 확 한 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좀 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돈을 빌린다 그랬잖아요. 공매수 할 때는 돈을 빌리고 공매도 할 때는 코인을 빌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거래소에서 중개를 해줘요. 중개를 해주는 게 뭐냐면 제가 코인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거래소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만약에 어쨌든 계속 장투한다 그러면 이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여기서 요렇게 맡기면 이만큼 이자를 줘요. 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을 빌리는 사람도 갚을 때 이자까지 같이 갚아요.
네, 그래서 요 중개를 거래소에서 해줍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수수료를 거래소에서 좀 먹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 넣으면 연이율 10% 정도 이자를 거둘 수 있고, 반면에 제가 빌리면은 연이율 한 20% 정도로 테더를 빌려야 돼요. 중간에서 떼어오는 게 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직접 빌려주기도 한다. 근데 요거는 마진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이 빌려주고, 네. 선물은 또 좀 더 다른 개념이긴 한데, 네. 요거까지는 아실 필요 없다. 네, 근데 어쨌든 빌려가지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롱 포지션은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본인이 사는 거고, 숏 포지션은 코인을 빌려가지고 미리 팔고 나중에 갚는 개념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아까 전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마진 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전 했듯이 뭐 수익을 원래 코인 가격은 2배가 올라가는데 내 자산은 4배가 됐듯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긴 한데 반대로 잃을 때도 더 많이 잃게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만약에 10배의 레버리지로 한다라고 치면은 본인이 돈을 잃는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배로 롱을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10%만 마이너스가 되면 본인의 자산이 다 청산이 돼요. 그래서 그냥 현물처럼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담보금이 다 0으로 떨어지면 거래소에서는 더 오랫동안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거래소 손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시켜요.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래서 100배로 하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과 1%만 반대로 가도 청산돼요. 네. 이 정도로 위험한 네. 거예요. 그래.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롱 물량, 숏 물량 요 청산된 맵인데 요 롱 물량이 굉장히 많이 청산됐다고 한 게 요거는 요 녹색은 롱 물량, 롱 포지션을 들어가 가지고 아예 반대 매매가 나서 그냥 청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때 10%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네. 10%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인데도 청산이 났다라는 거는 10배 이상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네, 이거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것도 제 채널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거의 다 청산 많이 되고 겨우겨우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좀 하락을 많이 했는데 네. 어제가 더 많더라고요. 롱 물량 청산된 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진 거래는 굉장히 위험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저한테도 거래소 홍보나 이런 걸 많이 요청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다 거절하긴 하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퍼즈님 그 해외 거래소 선물하면은 그 해외 거래소 선물해서 돈 버는 사람 1%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곱하기 100배 레버리지 하면 돈 버는 사람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곱하기 200%까지 레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0.1%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퍼즈님이 사람만 데리고 오시면 그 사람들이 잃는 거 저희 나눠 가시면 됩니다. 이게 불법 대여 계좌랑 똑같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전 안 한다, 빨랑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선물 거래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그렇게 적습니다. 네, 그래서 네. 괜히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그냥 로또가 되는 거를 바라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로소득을 받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코인 투자 같은 경우도 일확천금보다는 좀 꾸준히 우상향하는 매매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선물하실 생각은 혹시 안 드시는 거죠? 열심히 배워서 선물해야 되나 했는데 아니요. 네, 이 문턱에서 돌아온 코린이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절대 선물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까지만 갔다가 이제 매수하지 말고 얼른 다시 돌아와야 되겠어요. 코린이들은. 네. 그래서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롱숏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처음 코인 투자에 진입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여기서 못다한 내용들 저희가 후토크로 이어가 보는 시간 가질 거니까요. 그때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